네, 지금 양시장 분위기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계속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압박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오전장의 분위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 분위기 약간은 좀 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뭐 반등이 나기도 했었고요.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감소와 외국인 매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을 좀 본다라면은 11월 한 중순 정도에 2,500선 근처까지 갔었죠. 그때 이제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좀 넘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11월 11일 금요일에 13조 9천억, 거의 14조 원 정도 됐다가 이 14일에 11조 원, 그리고 15일에 9조 3천억, 그리고 17일까지 뭐 8조 5천억, 그리고 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는 7조 원대입니다. 오늘도 7조 원을 많이 넘지는 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2,500선 근처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장중 종가 기준으로 보면 11월 11일이 제일 고점이었죠. 2,483포인트.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네. 급하게 좀 올라갔어요. 네. 지금 통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다시 연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주제 자체는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 거래대금 감소하고 외국인 매도 관련해서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 거래대금이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한 7조 원을 간신히 좀 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전장 사실 장 초반 1시간 정도가 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아직 2조 5천억밖에 되지가 않았죠. 오늘 7조 미만도 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 거래대금이 오늘도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살펴본다라면 외국인 확연히 9월, 10월 달하고는 지금 좀 달라진 수급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15일 매도, 16일 매수, 17일 매도, 18일 매수, 그리고 21일과 22일 계속 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이 좀 파는 쪽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 매수 매도 요일로 따지면 퐁당퐁당인데 매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 이 모습이 결국은 이제 눈치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래대금 줄어들었고 이 외국인 수급도 매도가 나오고 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미국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있죠. 그리고 좀 빠르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 변동성이 있죠. 이게 오늘 아침 연결고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 갔다가 또 매파 갔다가 비둘기파 갔다가 예전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맞서는 모습이 있었다라면 요즘에는 뭐 매파 비둘기파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지만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가 다시 또 다른 반대쪽으로 치우쳤다가 이게 굉장히 좀 주기가 짧아지면서 일주일을 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시장의 눈치 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갔었죠. 지지난주에.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빠르게 떨어졌고요. 1,30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떨어졌었고 지수는 또 빠르게 2,483포인트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이 교일기가 너무 좀 가파랐던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졌고 지수는 너무 빠르게 올라갔고 그럼 이 방향이 맞는지 그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받을지 사실 박스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죠. 2,400선 정도가 박스권 바닥 정도로 단기적으로 박스권 바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모습 보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빠지기에는
그럼 또 그렇게 나쁜가라고 봤을 때는 또 그런 모습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나 여기서 반등하기에는 조금 더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반등하기에는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 경기 방어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유틸리티 종목들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배당주들도 관심 있게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경기 방어주는 변동성이 좀 적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는 확실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모르겠어서 이쪽으로 좀 대안을 찾아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이면서 좀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이 전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주라든지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 연말까지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좀 담고 가시면 수익률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당이라는 좋은 연말에 나오는 보너스도 그렇고요.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률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들은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 주셨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 방어주들, 특히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연결해 볼 만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전기가스, 은행, 연말까지는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둬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앞두고 오늘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 날려주신다면요? 네, 건설주 상승으로 두 번째 잡아봤습니다. 네. 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좀 안 좋은데 이걸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부동산이 안 좋죠.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주들의 악영향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굉장히 좀 높게 잡고 거기서 실적 많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죠. 근데 건설주들은 정해진 시공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건설주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좋죠. 근데 주택 가격보다 더 좋은 건 많이 짓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많이 짓는 거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많이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건설주들 뭐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적으로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건설주 뭐 이슈들도 있었죠. 유동성 위기다. 대형 건설사들 뭐 롯데건설 필두로 해서 그런 우려감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갔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이 규제 완화 정책, 이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풀려야지 건설주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에 대한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최근에는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놓고 본다라면은 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규제가 계속 풀린다 그러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은 있는데 길게 봤을 때 금리가 근데 너무 높죠. 많이 지키기가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좀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 중에서도 큰 건설 회사가 있고 또 작은 건설 회사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느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까? 무조건 사실은 좀 큰 건설 회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건설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몇 개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그리고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이 제일 큰 5개 건설사죠. 상장사 중에서는 이 5개 건설사들은 큰 무리 없이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뭐 이제 상장사는 아니지만 롯데건설도 도급 순위가 굉장히 높은 쪽에 있는데 유동성 위기가 있었지만 그룹사에서 많이 도와줬죠. 근데 여기서 한 10위권 한 좀 넓게 잡으면 20권 밖에 있는 건설사들 조금 작은 건설사들 놓고 보면 유동성 위기가 내년 초에는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회사도 있지만 여기서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하는 회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꼭 도급 순위는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가총액 순으로 따지면은 이 건설사 시가총액 순에서는 한 5위 정도까지만 좀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역으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아주 안 좋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 건설사 말고 가장 큰 탑급, 탑5급 건설사를 지켜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